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심사한 후 타 상위 법안을 심사하고 고유 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위반이므로 위헌 불법적인 계엄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방부에서는 법적으로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며 국군 통수권자가 여전히 윤석열 씨라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내란 수괴로 수사당국에 의해 내란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언제라도 해외 도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하여 출국 금지당할지, 언제 해외 송금을 막기 위하여 계좌 동결 조치가 따를지 모르는 범죄자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곧바로 체포 구속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법 제2조 6항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씨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 건의를 제안했는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국무회의 때 비상계엄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한덕수 씨는 국무총리도 즉각 한덕수 씨도 국무총리를 즉각 탄핵해 그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는 주장도 높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고 비상사태입니다. 만약 국회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저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체포되어 고문 폭행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야 법사위원 국회의원들도 체포되어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살떨리는 12월 3일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이런 국가 비상사태에 국회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하루빨리 국정 안정을 되찾는데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요소는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불씨, 즉 국지전이라도 일으켜 제2의 전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겠느냐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내란 수기로 내란범인 피의자인 윤석열 씨가 국군 통수권자 지위에 있다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이 지위를 신속하게 박탈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법적으로 중지하고 국군 통수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윤석열 탄핵 구속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과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라도 좀 더 냉정을 되찾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본분을 다하는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법사위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입니다.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수사 요구안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 대상의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 요청 및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 시도 등의 범죄 혐의 사건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등을 추가하였고, 둘째,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여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체로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추가하였으며, 셋째, 국회에 투입되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 및 유용력 행사, 상해, 국회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한 주체로서 국군 방첩사령부 및 국군 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추가하였고, 넷째, 그 밖에 이 사건 사실관계가 명확함을 감안하여 각호의 의혹사건이라는 용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판사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총 370명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곽규택,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최근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국가배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신장식, 엄태영,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 등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심의회에서 계속 중인 사건,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부칙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 심사 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안 들어오십니까? 마이크 볼륨 더 키워주시고요.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이고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이 판국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저는 불참하시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보다 더 한 차원 뛰어넘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모아주시는 차원에서 조속히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을 다 하실 것 같은데 다 하시겠죠? 네, 그러면 토론 순서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순서지를 가져올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지금 공수처, 검찰, 그리고 경찰 이렇게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주체가 세 군데이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영역 다툼도 있는 것 같고 또 공수처법 24조에는 중복 수사인 경우에는 공처가 이첩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첩 하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공처가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공수처에서 법 24조에 의해서 그 이첩 요청권을 발동한 이유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좀 다투는 그 모양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지금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수사권을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은 법 24조에 따라 가지고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도 그 시행령의 그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공수처는 우리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고 불법 체포 미수죄도 규정하고 있고 특수공용물 손괴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범죄와 관련 사건으로서는 내란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문제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의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군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가용 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그래도 이제 인력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첩 요청을 한 것은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보고 지금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더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그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뭐 수사권을 더 주장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끼어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알겠고요. 이첩 요청권을 통해서 네. 합리적인 지금 해안이 지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처장님, 제가 그러면 팩트만 몇 가지 확인할게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가 왜 여기저기서 영장을 청구하냐, 한 군데로 통일해서 영장 청구를 해라 라는 것이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들이 청구한 것뿐만 아니라 세 기관에서 아마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영장을 청구하면서는 공수처법 24조의 그 내용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판사님께서 우리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통할적인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협의를 하라고, 어쨌든 좀 세 개의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해 오니까 그 혼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신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로 좀 교통 정리할 필요성은 또 있어 보이고 법원 입장도 그래 보이는데,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지금 영장 기각 사유가 예. 수사기관 여러 군데에서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니까 한 군데로 통일해서 와라, 그래서 기각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영장 발부는 해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라, 이게 맞지 않아요? 지금 일선 법원에서 영장 관련해서 그와 같은 사유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이 쟁점이 가진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비상계엄이나 내란죄 여부라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된 상황에서 군 검찰을 포함해서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 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예. 근데 법원 입장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선 당장 수사 시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저는 나중에 해결될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영장을 발부했어야 맞지 않아요? 아니, 영장 기각 사유가 세 군데에서 동시에 신청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못 해주겠다 하는 것도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영장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그 당부를 말씀드릴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은 잘 아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수사의 적법성, 증거 능력의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또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 됩니다. 요 제가 부분은- 봤을 때는 법원이 너무 고지식하게 한가한 생각을 가지고 영장 기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지가 왔습니다. 5+1분으로 할 테니까요, 의원님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순서지에 따라서 전현희 의원님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무회의는 원칙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 관련해서 모두 다 문서로 다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그 과정은 자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무회의, 통상의 국무회의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뭐 모든 행위는 문서로 그 보관하도록 되어 업무를 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 발표 당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법무부 장관도 계셨죠? 예, 계엄 실무 편람에 따른 계엄 선포 절차에 따르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한 이후에 장관들이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총리가 부서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재해서 계엄 포고문을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엄 포고문에 필수적으로 서명해야 하는 장관은 국방부,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그리고 국무총리입니다. 이 5명의 서명이 없으면 이 사실상 계엄 포고문은 위법한 포고문이 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 이날 계엄 포고문에 서명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다른 장관들, 국무총리도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장관을 서명한 적이 없다. 지금 계엄 선포 절차에 따르면 계엄 포고문에 필수 서명해야 하는 장관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장관이 서명하지 않았다고요? 저희들이 그 전부 다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확실하다는 거죠. 저는 그 포고문에 서명한 사실은 아직 서명한 사실이 없다. 예. 만약에 이 계엄 포고문에 서명을 했다면 그것은 그 서명에 동참한 장관이나 총리가 계엄 포고문에 대해서 법적 정당성을 부여를 하고 향후 법적 책임을 같이 지겠다라는 그런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장관이 그런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계엄 포고문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계엄 선포는 위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위헌무효라는 그런 계엄령이 위헌무효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장관들이 몇 명 정도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를 했습니까? 제가 경황이 없어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저도 다른 의원들과 같이 다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총리께서 많은 말씀을 국무위원들 의견을 취합한다기보다는 총리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떤 의견을 피력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총리께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절차에 따르면은 계엄 선포문을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 계엄 선포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가 법률 검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법무부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전혀 이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계엄 선포였다 이런 뜻이 되는데 사실입니까? 의원 죄송하지만 계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뭐 학교 다닐 때 헌법책 읽은 것 이상으로 다시 준비해보거나 한 적이 없어서 그날 그러면 법무부나 예. 법무부 장관은 사전에 이 계엄 선포에 관해서는 법률 검토라든지 뭐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 아까 법원에서 지금 영장 기각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실제로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하고 긴급한 사안입니다. 지금 내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혐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 조작을 그리고 입맞출 그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는 영장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비롯해서 모든 법관들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영장 발부의 좀 원칙에 따라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장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공수처장께서 직권남용죄를 통해서 관련된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를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가 사실상 지난번에 김영철 검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과 인력이 이 엄청난 사건을 감당할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사실상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 사건의 이첩을 요청을 해서 공수처에서 이걸 전부 다 수사를 하겠다 이런 것은 좀 과한 욕심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금 매우 심각하고 위기에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도 국수본과 협조를 해서 수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의 인력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공수처는 지금 전 인력을 전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첩 관련해 가지고는 뭐 검찰 경찰의 그 문제점을 좀 지적했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급 체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다시피 시행령에서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의 적법 여부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신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그 수사권 혹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나중에 법원에서 염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본안에서 굉장히 큰 적법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해결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사후 영장을 청구하는데 우리 공수처에서도 사전 영장의 형식으로 이첩받기 전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같이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그나마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군 인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제한된 인력에서나 우리 공수처가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파견받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수사 협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공수처에서 전체적인 지휘를 하고 군인사와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해서 통할적인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장께서 워낙 지금 막 빠르게 말씀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도움되기 위해서 짤막하게 제가 단답형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를 검찰에서 수사할 수는 없죠.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란죄를 검찰에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시행령으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도 수사할 수 있고 장성급 장교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내란죄는 경찰에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검찰에서는 이 수사에 손을 떼라 하는데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은. 그렇다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수처하고 국수본하고 합동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주장의 요지예요. 그랬을 때 공수처는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거거든요. 예, 저희들 그 인력 파견이 제일 좋은 안이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국수본에서 지금 서로 협의를 해서 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국수본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상의 그 이첩권을 행사했고 저희들도 빨리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촉진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못했고 이첩 요청권 행사 이후에도 지금 국수본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예. 빨리 국수본 만나서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상황이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국수본에서 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예, 12월 3일 날 10시 30분경에 전국 비상계엄 선포됐는데 이때 어디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전에 자다가 12시 한 30분쯤에 연락을 받고 그때 바로 법원에 나와서 이제 12시 50분쯤 도착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때 이게 비상계엄 상황이다 아니다 직관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뭐 전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네. 자, 헌법 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에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현실감이 없었고 그 당시에 사법부에서 그런 이제 상황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금요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계엄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은 법원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봐도 됩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판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행정처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 드릴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조심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나라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추락할 뻔했습니다. 이미 국제적인 신용도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법원조차 여기에 목소리를 못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법원도 이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그게 아니라 사법행정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란이다, 범죄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규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영장과 관련해서 위법 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부를 못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여러 군데 영장이 여러 수사기관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수사기관에게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진작부터 법원 입장 정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청법 이미 개정돼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었으니까 법원이 빨리 위법 수사인지 아닌지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시행령을 저렇게 마구잡이로 늘렸을 때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미리 좀 정리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지금 대법원에서도 고쟁점이 계류되어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아무리 지금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재판 중인 상황을 위헌적인 힘으로 눌러서 법원 재판도 다 찍어 누르려고 한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법원이 가만히 있으면서 재판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도 뭐 분명히 분노는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 분노를 법원에 맞게 적절하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침묵이 답이 아니에요. 자, 홍수처장님. 네.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검찰에게 직권남용죄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답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공수처장님도 그건 똑바로 아셔야 돼요. 제 말씀 좀 오해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검찰청법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줄이면서 부패 경제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을 넣어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그리고 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원 범죄에 원래 있던 것을 직권남용을 부패 범죄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상위법 위반입니다. 분명히 줄이라고 했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헌법재판소에 재판 청구하면서 수사권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죄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전제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검찰은 수사권이 여기에는 1도 없습니다. 0입니다. 0. 제로예요. 그 자. 취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적들이 출연했어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말고 아주 단호하게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수사도 중요하지만 신병 확보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동의하시냐고요? 신병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동의합니다. 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이고 그 수괴에 부하내동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신병 확보해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네, 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그럼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저 내란범도 같이 구속해야 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내란 공범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무슨 저희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답변하지 거예요? 마십시오. 안 물어봤습니다. 내란범에게 묻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내란 공범입니다. 당장 신병 확보하세요. 지금 옆자리에 같이 앉아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공수처장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수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란 공범 당장 수사하고 신병 확보하시라고요. 그리고 당장 출국 금지 요청부터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출국 금지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뭐 수사 진행 법무부 상황에 대해서는 장관에 제가 대해 했어요, 안 일일이 했어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했어요, 예. 안 했어요? 지금 저희들 빨리 하십시오. 출국 금지 대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할 대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공처장님. 네. 오늘 오전 국수본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 질문에 윤석열 씨도 출국 금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서로 지금 출국 금지라든가 이런 것도 경쟁이 붙을 수 있는데 공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 아닙니까?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자예요. 일단 출국 금지 조치부터 하고 그리고 해외 도피를 하면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해외 송금을 할 수도 있어요. 스위스 계좌 이런데. 그래서 계좌 동결 같이 해야 돼요.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 계좌 동결 이거 빨리 하세요. 일단. 뭐 지금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수사 지휘 했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한테 지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토론하세요. 공수처장님, 네. 내란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겠죠? 네. 내란 피의자 윤석열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신병 아니,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금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아니,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답답해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화법 그만 쓰시고 솔직한 의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윤석열 피의자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검찰은 한 달 안에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데 말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분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남의 사건을 빼앗아 오려고 합니까? 의원님의 말씀이 저의 말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좀 분명히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합니다. 예.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뺏어오려고 하면서 의지도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의지는 있다고 치고
언제까지 그 구속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마음의 계획은 있을 압수수색을 거 아닙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뜨뜻미지근한 태도로는 사건을 벌릴 수가 없겠죠. 한 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남의 사건을 달라고 합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죠. 해병대 사건 지금 1년 넘었는데 처리 안 하고 있죠. 지금 그것과 지금 이 잠깐만요. 비상사태는 다릅니다. 1년 지나도록 처리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실 압수수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첩 요청권의 행사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의지를 얘기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충분히 물타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시기를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원의 이거 또 역할에 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의지가 불분명하면 저는 공수처로 사건 이첩하는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옆에서 검경에게 보내지 말라고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의지부터 분명히 얘기하고 다른 의원님들 답변에 질문에 답변하시고 그때 요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예. 지금 영장이 중복 청구됐다고 기각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인권 보호 차원입니까? 뭐 여러 가지 논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중복 청구 이제 기존 청구된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성 측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피의자 인권 보호도 일부 고려됐을 수도 아마 있겠습니다만 중복 수사를 하든 말든 이처럼 중요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쥐를 잡는데 하얀 고양이든 검정 고양이든 몇 마리를 투입하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빨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공감하고 취해 법관들도 또는 예.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는 가장 빠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원이 만약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복 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야당 대표를 상대로 3년씩 수사권 남용하고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피의자 구속됐다고 180번씩 불러대고 21번씩 불러서 진술 세미나를 열고 한 가지 사건으로 4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할 때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안 했습니다. 네 군데에서 야당 인사를 상대로 네 군데에서 쪼개기 재판을 하고 서울 수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을 법원은 방치를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권 침해를 못 본 척다가 물적 처분, 장소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인권 문제가 있길래 여기서 법원이 갑자기 인권을 이유로 중복 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건 후배 법관들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의 엄중함을 모든 법관들이 다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저도 이상입니다.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기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님은 뭐 하시는 분이고 법원행정처장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동안 누누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의 범죄를 최상병이 목숨을 잃었을 때 경로에서 전화해가지고 이 수사위압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윤석열의 부인이란 말입니다. 이걸 누누이 얘기했는데 공수처장 핸드폰 압수수색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윤석열을 구속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는 기대합니다. 그동안 못했지만 윤석열 구속해야 돼요. 구속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그 현장에 가고 거기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데 안 된다고 바짓가랑이를 왜 못 잡습니까?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 얘기 하지 않았으니까 공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윤석열의 생각하지 비상기업이 잘 된 겁니까? 잘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부분은 뭐 법원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단할 공범이에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당장 그만두세요. 그래서 공범이에요.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다고요?
우려 섞인 이야기를 뭘 했어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비상계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한마디 말 못한 사람이 공범이라고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데 왜 자기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모두 다 윤석열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왜 거기서 비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범이에요. 기다리세요. 판단이라뇨. 공범이에요. 제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범이에요. 그리고 화면 들어봐 주세요. 대한민국에 지금 변화했는데 법무부 장관만 모르고 있군요. 윤석열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법무부 장관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나온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같으세요? 저 사람들은 청년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전부 다 저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외치는 모습이 이 모든 국회를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처벌받아야 돼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아니 영장을 이 내란죄의 수개 4명의 장성들에 대해서 통신 내역을 조회하는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기각시켜요? 맞아요 안 돼요? 잠깐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긴 얘기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내란죄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영장을 요청했는데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아요? 잘못됐잖아요. 저희 법적인 관점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만 잘못된 말씀드리겠습니다.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이유 중에 중복 청구라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언론을 통해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본 것 같습니다. 아니 보세요. 법원행정처장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사유 중에 중복 청구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중복 청구 때문에 영장 발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사유는 없어요. 언론에 그렇게 나왔으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정신 보겠습니다. 바짝 차려주세요. 지금 누가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두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역사에 국민의 힘이 아니라 내란의 힘이라고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란범 수개 윤석열을 비호하고 탄핵을 저지시켰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이에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제 감옥에 가고 구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어요. 그 무인기가 누가 띄웠다는 겁니까? 김용현이 띄웠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무인기를 통해서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이렇게 해도 내란 수개가 아닙니까? 비상계엄을 법 절차에 하지도 않고 국회라고 하는 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하면 그거 무슨 죄입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문제되고 있는 내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 내용은 뭡니까? 국헌문란 이 주된 국헌 요소인 분란은 것입니다. 뭡니까?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가의 중요 시설 기관에 대한 작동을 정지시키고 정상적인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침해하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기관을 작동을 정지시키고 이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내란죄.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의 말씀대로 내란죄가 이야기됐습니다. 여차하면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는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이걸 불사하고 왔습니다. 추경호라고 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있으면서도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와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이거는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을 탄핵시켜서 관계자들 모두 정지시키고 탄핵시켜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 법무부 장관도 저런 말을 하고 여기 나와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제발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옛날에 박성재로 돌아와서 윤석열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는 확실하게 자기 수사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으로는 수사할 능력이 없어요. 당장 윤석열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당장 윤석열이 갖고 있는 모든 휴대폰, PC 그리고 공문서 다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법원에서 저희들 청구한 영장, 그다음에 또 추후에 또 청구할 영장들에 대해서 협조가 이루어지면 그런 수사들을 해내겠습니다. 네, 다음 박은정 의원님. 네, 지금 수사권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금 빨리 직무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인데 체포하고 직무정지시키고 출국금지도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님, 지금 각 수사기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겠다고 하고 또 일부 또 부처장님은 출국금지 지시도 하셨다고 하는데 법무부에서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하셨습니까? 그 사유들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고 각 장관님 해당 모르시나요? 부서에서 알지 못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직권으로 지금 출국금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요청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빨리 출국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국수본은 검찰을 거쳐서 친윤 검찰을 거쳐서 영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사를 신속하게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만이 유일하게 바로 윤석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맞나요? 예, 지금 국수본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은 우리 공수처에다가 신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네. 지금 검찰청법에 따른 시행령에서 검찰이 직권남용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행령이 위헌위법이에요. 한동훈 특검법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따른 직권남용 수사가 나중에 위법으로 판단을 받고 피고인 윤석열은 반드시 그거를 문제를 삼을 거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 공수처에서 법상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군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요.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윤석열에 대해서 한다면 이 공수처 인력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인력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로부터 이 수사와 관련돼서는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수본의 협조를 받으셔서 인력을 협조 받으셔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경호를 받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가 더 우선입니다. 경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공수처장님께서도 체포영장을 빨리 받아서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국수본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경호처에서 만일에 그 체포영장을 방해한다면, 집행을 방해한다면 그 경호처 직원들은 모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야 됩니다. 중대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이 내란 수괴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란 수괴가 지금 국군을 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향해 언제 총뿌리를 겨눌지 모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은 법률가로서 이 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법원이 수사를 할 거고 재판을 할 거고 지켜볼 거고 이런 말씀하셔서는 공직자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를 한다면 헌법 71조에 사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해석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해석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 71조에 대통령 벌이 사고 시에 직무권한이 대행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상 현행범위는 아니죠. 지금 긴급 체포나 체포영장에 따라서 윤석열을 체포하면 그것이 사고 상황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장님도 그거에 동의하시죠?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해석에 이런 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만약 재판상이 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체포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체포를 해서
지금 군권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언제 다시 계엄을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공수처든 누구든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 압수영장, 대통령실에 대한 대물 처분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의원님들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 좀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현행범은 현장 체포가 가능하죠. 예. 왜 그렇습니까?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모든 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적합도로 현행범인 경우에는 즉시 체포하는데 사후에 영장 청구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런 형사범의 현장범보다 훨씬 더 위중한 내란 수괴범이에요. 더군다나 국군 통수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이 실제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정신에 입각해 보면 법원에서 중복 신청했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천인 공로할 일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법원이 법을 따지고 뭐 한다 할지라도 중복 신청했기 때문에 이걸 한 군데로 교통정리해라. 그래서 영장을 기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수사를 망치게 된다면 법원이 그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절차에 따르지 않은 이런 이제 비상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지금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 사법부가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처장님. 예. 중복 신청했기 때문에 기각했다라면 그 중에 한 군데 내주면 되잖아요. 그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예,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법률상 국수본 즉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이제 검찰청법의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권이 세 군데 수사기관이 동시에 이런 이제 수사권 이제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재판 절차의 어떤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법관들, 특히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진중하게 무겁게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궁극적으로 검찰이 행한다 할지라도 공수처에서 이런 인신구속이라든가 이런 영장은 공수처와 공조를 해서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전체적인 취지에 동의합니다. 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예, 혹시 법무부의 출입국 본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장관님 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이 접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무부의 판단으로 기각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각했다는 보고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자체를 저희인데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접수가 있었는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각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안 되겠습니까? 접수가 있었는지 먼저 알아야죠.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국금지와 관련된 개별적인 상황, 누가 출국금지가 됐다, 요청이 됐다 하는 부분이 출국금지 업무와 관련해서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예. 확인 가능한 부분 확인해서 지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수처장님, 네.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로 제가 볼 때는 작심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셨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아니 다투고 그런 문제 있고, 말고 수사 의지의 문제에 있어서 네. 우리의 요점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라는 그간에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잠깐만요. 네. 공수처가 그간에 한 번도 수사 실적을 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성원이 뜻을 모아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로 작심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내란 범죄의 그 엄중함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적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지금 검사가 몇 사람이죠? 지금 15명이고 수사관 36명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하나의 특검 정도 비슷한 인력 구조인데 부장이 몇 분이에요? 부장이 지금 3명입니다. 예. 차장 한 분과 부장 한 분, 그다음에 처장님, 이 간부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확실히 의사결정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간에 진행된 사건들은 일단 뒤로 미루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사건이 되는 동안에는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예. 그 국수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인력이 부족한 건 맞잖아요. 네, 뭐 인력 면에서 한계는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수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는 뭐 그 따를 거라고 보고요. 그 지금 어쨌든 지금 검찰에 있어서 지금 긴급 체포가 되어 있고 지금 사후 영장이 청구될 예정인데 아까 법원 행정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긴급하게 취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도 지금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기 국수본에서 아니 공수처에서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 이게 압수수색 영장입니까? 네, 지금 압수수색 영장 및 체포 영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둘 다 기각됐습니까? 네, 기각 사유는 협의가 필요하다. 예. 예. 그리고 검찰이 방첩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뉴스가 나오거든요. 군사법원을 통한 것 같습니다. 군사법원을 통해서 네. 군사법원 명의로 청구했다는 거죠. 군 검찰 명의. 검찰을 통해서 아마 군사법원에서 그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찰은 국방부 장관의 공간 집무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기사도 있거든요. 이건 그거는 어떻게 아마 국수본이 설립되자마자 좀 미리 해놓은 그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6일날 영장 청구한 것보다 조금 빨라서 아마 발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찰에 대해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준 게 확인됐네요. 지금 그런 것으로 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갔을 때는 아마 중복 청구로 다 세 기관이 전부 다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예. 만약에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되면 예. 영장재판부 합의를 해서라도 정리를 해가지고 영장 단계에서 이걸 걸러줘야지. 이 중차원되는 사건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법원의 역할을 해주셔야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국수본 경찰의 경우에는 이제 현행 법령상 수사권이 당연히 있는데 검찰의 경우에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 사이에도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그 아마 계열법관들도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쟁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영장법관들이 상의를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사건 수사가 나중에 본안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면 영장 단계에서 시그널을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중복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 통해서 보기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수사기관한테 1차적으로 아마 그 경고 내지는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구조를 건드는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법부도 대등한 위치에서 발언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승원 위원 등 1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52조에 따른 개회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2조는 위원회의 개회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 조건이 됩니다. 개회 요구 일시는 12월 11일 오전 10시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2월 11, 11일 오전 10시이고 요구 안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입니다. 출석 요구 증인 명단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유혁 법무부 감찰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훈 공수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8인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간사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예, 전주시의원 이성윤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기각됐습니다. 이 탄핵 기각에 대한 외신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나라보다 더 당 중시한 최악의 결정이다. 탄핵 무산은 여당의 시간 벌기다. 이성윤 의원님 예. 마이크 대고 좀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를 가리고 하면 안 들리지 않습니까? 정치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뉴욕타임즈 국민적 분노 여당 전체를 불지를 도박이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더 많은 탄핵 요구 시 촉발할 것. 워싱턴 포스트 여당 대통령 구하러 결집했다. 이외에도 전 세계 언론이 우리나라에 탄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워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젊은이들이 국회 앞에 모여서 윤석열 내란 수괴를 탄핵하고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권도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K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 내란 수괴 반드시 탄핵되고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제부터 법원이 이렇게 수사질을 했습니까? 중복 청구된 것이니까 의견 교통론 해와라.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법원이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저도 수차례 윤석열 검찰 정권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도 부여관 셈이 되니까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한 번도 못했어요.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90% 가까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야당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8분의 98%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장을 분명히 표시하세요. 과거에 지금 일선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법원 지휘부에 대해서 명백히 입장을 발표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밝혀야 국민들은 법원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공수처장님, 네. 강력하게 수사 의지를 표시했다고 그러는데 인력, 조직, 예산, 포렌식 자료, 포렌식 설비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최혜병 사건, 김건희 사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집중해서 해라. 제가 말씀드렸지 안 드렸습니까? 또 처장님, 윤석열도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죠? 인사청문회 때. 네. 근데 그 약속 지켰습니까? 처장님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인력과 과거에 지금 3년간의 경험을 볼 때 인력과 예산, 조직, 능력도 없는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가져다가 사실상 뭉개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어요.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제한된 인력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은 파견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경찰과 협조해서 파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는 윤석열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약속해서 간직했어요. 이번에는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냐고 여기서 국민들께 약속해 주십시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팔에 박힌 말씀 마시고요.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다고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정말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민들은 공수처가 의지 문제가 아니고 능력도 없으면서 이 사건을 가져다가 사실상 뭉개버리는 거 아니냐. 내란권 수사권 없잖아요. 없습니다. 내란죄는 수사권 없으면서 갖다가 뭉개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손준성 기소해가지고 2심에 무죄 나왔잖아요. 지금 관련 사건으로 윤석열 공수처 총장이 수사권이 기소했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윤석열 기소 못했어요? 예, 의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런 식의 그 이첩 요청이 아닙니다. 예. 자, 국무장관님. 오늘 아침에 국방부에서 지금도 법적으로는 윤석열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에 대해서 직무 집행이 부적절하다.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겠냐? 바로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한 총리가 만나가지고 네. 그러면서 탄핵은 불확실하니까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자,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질서 있는 퇴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따른 퇴진을 주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폭력에 의한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관님은. 법적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법적 절차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은 바로 탄핵입니다. 또는 본인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용산 내란 수괴라고 지칭받는 사람은 오늘 또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질서 있는 퇴진은 자기 사진사태와 그리고 탄핵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법무부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조치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헌법적 제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법원행정처장님, 저번 예. 금요일 질의 때 5급 사무관 계엄사의 5급 사무관 파견 요청에 대해서 12시 50분에 요청을 받으셨고 예. 간부회의에서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다. 그리고 예. 4가지 의문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법적으로 어찌되어 계엄령 선포 시각인 3일 22시 28분부터 4일 05시 01분 해제 선포하기 전까지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는 사실상 계엄령의 법적 효력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05시 01분 전까지 법원 행정처에서 5급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1시 즈음에 있었던 간부회의에서 이 법적인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 이 비상계엄이 사실상 위헌하다. 라고 사실상 법원에서의 입장과 판단이 정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셨다면 2시에 퇴근하셨다고 하셨는데 05시 01분까지는 대기하시다가 계엄령이 해제되는 걸 국무회의 의결 되는 걸 보시고 퇴근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혹은 그 이후에 간부회의를 한 번 더 하셨어야죠. 05시 01분부터 06시 01분까지라도.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원님 말씀에 동일하고요. 다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2시 50분쯤 갔을 때는 이미 국회에서 해제를 위한 이제 그 소집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좀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상황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원에서 그 정도 입장을 정리하셨으면 왜 입장을 내지 않았냐는 겁니다. 만에 하나 지금 계엄법에 만약 국회에서 저희가 뭐 1시간 만에 다행히 150명 이상이 모여서 다행히 망정이지 만약 못 모였으면 저도 뭐 담 넘다가 국회의장부터 해서 다 담 넘었잖아요. 국회의원이 저는 나중에 경찰청장 오면 당연히 묻겠지만 만약 저희가 이 해제 결의안을 통과 못 시켰으면 법원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예, 거기 법원행정처장님 계엄사령관이 지휘하게 돼 있잖아요. 계엄법에. 예. 처장님 그럼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휘 받으셨어야 됩니다. 받으셨을 겁니까? 예, 그런 상황이 이러지 않도록 국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아니 국회가 못 했으면요. 국회가 그래서 계엄법에서 최소한 국회는 침탈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헌재도 가만히 있고 대법원도 가만히 있고 그냥 국회만 다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무슨 군인입니까? 5분 대기조처럼 소집돼가지고 물론 국민을 위해 싸워야 되지만 근데 국회 비상계획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지키러 와야지 당사를 지키러 가는 국회의원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참여도 못하고 아무튼 저는 법원 행정처가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최소한 삼권 분립에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기해 주셔야죠. 국회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 1시 01분에 저희가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할지라도 간부회의 해제, 소집 해제 이후에 간부회의 뭐 해산 이전에 새벽 2시라도 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맞다. 지금 계엄 요건도 의문이 있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의문이 있고 국회 의결에 따라서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빨리 해야 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셔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법과 원칙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따져보겠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집에 퇴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법원행정처가 진짜 그 정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예. 지금 제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 국군병원에서 뇌 진단을 받고 만약 국군병원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란죄에 대한 형 감경 사유가 됩니까? 뭐 지금 뭐 그런 사태까지 지금 생각. 아니 만약에 국군병원에서 네.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판정할지 모르지만 지금 계엄사 법무실장도 교체하는 과정이 아주 위법한 사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다 따져 물을 텐데요. 만약에 질병으로 인한 대통령 유고를 선언하고 갑자기 입원 치료를 받겠다 국군병원에 들어가고요. 총리 대행을 하면서 시간 끌게 들어간다고 하면 구속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을 위해서 국군병원에 들어간다는 지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이 존경하는 전현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계엄령 선포 시에 법무, 국방, 기재, 행안에 서명을 받고 국무총리의 부서를 받도록 한 것은 계엄령 선포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군 통수권자로서의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라.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기본적 동의 절차는 최소한으로 네. 최소한의 동의를 거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연명도 안 받았고 부서도 없었다면 정말 이 주요 부처 장관들 아니겠습니까? 기재와 행안, 국방, 법무 주요 부처의 연명도 안 받고 만약 대통령이 했다면 그거는 어떤 사안이 되겠습니까? 지금 국무회의에서의 어떤 심의 참여한 것만으로 이제 범죄 성립되는지 어차피 이 사건 수사에서는 쟁점이 잘 될 수밖에 수사해 없을 주십시오.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본인은 이 내란 혐의의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구경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피해자입니까? 어디에도-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대통령이 막 무자비를 한 겁니까? 그건 아니시죠?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다. 그 세 개 다 아니시고 그럼 뭡니까 도대체? 법무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어떤 자격으로 거기 앉아 계셨습니까? 계엄령 선포 시에 그냥 대통령 의견 경청하러 가신 겁니까? 전부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그렇죠. 가지 이야기 막으셨어야죠. 했습니다. 예. 이건 막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직을 걸고라도 계엄령 선포 시에 그 회의를 나오셔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법무장관 사퇴하겠다라고 외치셨어야죠. 그래야 김재규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 큰 소리로 절규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국민일보 창간 기념 여론조사를 한국갤럽이 했는데 긍정평가가 11%, 부정평가가 86%입니다. 우리 국민의 10사람 중 9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는 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질서 있게 하라고 헌법이 있고 헌법과 국민은 윤석열을 하야 혹은 탄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 것은 중복되니까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물론 처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시행령으로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공수처의 경우에도 자,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해줘야 도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그렇다면은 생각합니다. 예. 법원이 이 중차대한 비상시국에 중복되니까 영장 기각했다 하면은 국민은 똑같이 법원을 내란 방조 세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을 존경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내란죄에 대한 영장은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각을 하더라도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하는 영장에 대해서는 발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가 노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상황 인식을 저희들 법관들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취지 저희들도 이제 충분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복되니까 영장을 다 기각했다 하니까 얼마나 우려를 해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처장님.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당에, 즉 국민의힘의 모든 권한을 넘긴다. 한동훈이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은 누구예요? 처장님? 저 지금 예, 지금 현재 형식 법률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습니다. 윤석이죠. 예. 윤석열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는 대통령 노릇하다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으니까 싹 도망쳤어요. 한동훈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비겁하냐 하면은 계엄령 발부하면서 체포한다 하니까 국회 본회의장으로 도망쳐 왔더라니까요.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본회의장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당의 이음이었다? 대통령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부에서는 최소한 표현을 해줘야 국민들이 이해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법무장관. 예.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검찰 수사는 괴물이 돼요. 지금 갑자기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저도 짐작은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보면 역대 정권을 보면은 집권 초에 검찰은 전 대통령, 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 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현 정권, 현 대통령 세력을 잡아다가 검찰 개혁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하고 구성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대통령이 아니니까 폭석 주저앉았다는데 검찰을 제대로 할 거예요? 믿어도 되나요? 의원님, 제가 지금 지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총장 중심으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공수처장. 네. 도대체 최상병 수사 제대로 했어요? 명태균 황금폰이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윤석열, 김건희 핸드폰은 다이아몬드 폰이다. 압수수색 했어요? 그 하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의원님 뭐 그런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는데요. 예. 여보세요. 네. 안 했잖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좀 개엄나고 국민 여론이 하니까 숟가락 내민다고 하지 말라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당신은 반다 그렇지 않다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이 합쳐서 합동 수사본부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공수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네. 박지원 의원님께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합동수사단 이제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처장도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인력을 대폭 파견받는 게 제일 좋고, 우리 이제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이다 보니까 합동수사본부 형태로 되는 게 법상으로 뭐 그렇게 원만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럼 오늘 여기 그런 부분을 법사위 검토하겠습니다. 예. 회의 마치고 나가자마자 국수본과는 어떻게 연락하고 논의할 생각이십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이첩 요청을 한 마당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요청은 국수본에서 수사기록 2천만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경찰에 국수본에다 했습니다. 예. 경찰 그래서 거기서 국수본에다가 네, 이첩 합동 요청 수사하자고 요청을 했다고요? 아니요, 이첩 요청을 했으니 그건 2천 거기에 대한 요청이고 답으로 국수본에서 일단 질문을 반응을 드리죠. 박지원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함께 수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사건 관리 규정인가요? 사건 규칙 보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은 특히 통신내역 영장도 경찰이 신청해서 공수처가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렇게 협조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체포라든가 구속영장만은 공수처가 독자적인 이름으로 해야 된다 지금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지시 및 영장 청구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을 했으니 국수본과 잘 협의하면 합동 수사가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그거를 지금 나가자마자 어떻게 논의를 할 거냐고 제가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언제까지 바로, 해요 지금? 예, 그런 부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네. 그거를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법사위에? 그 그건 국민께도 알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협의하고 보고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해서 그나마 비상계엄 해제됐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 면직시켰죠. 의원 면직이라는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장관급 누구죠? 진실화위원회 위원을 임명을 했고 가장 걱정되는 거는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인가요? 이번에 대해서 솔직하게 양심 선언한 사람을 교체했다 그러더라고요. 보직해임하고.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데 아니 뒤에서 인사권 다 행사하면서 뭔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자기는 뭐 국정에 관여를 안 하겠다는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또 뻔뻔스럽게 합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급한 시기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첫 번째가 전쟁이고 두 번째가 경제 아닙니까? 지금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이 내란 세력들이 6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하고 계속 시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 하루 가지고 한시가 급한데 언제 또 무슨 핑계를 대고 전쟁 지금 국군 통수권 아직도 대통령한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걸 갖다가 뺏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경제 아닙니까? 지금 보도 보니까 이 비상계엄 이후에 외국 자본이 1조 원 이상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왔다면서요. 또 이 주식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151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 경제부총리의 발표였던가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국민들은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비상계엄령 난동으로 인해서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더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해외 정상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 어떻게 만나느냐고 범죄자로 취급받는 대통령을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라든가 이것도 다 멈춰 있는 상태인데 여기 세 분들은 도대체 그런 거를 알고 계시는 건지 그런 다급함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비상계엄을 지지하지 않는다. 국민의 몇 프로가 지금 지지하지 않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처장님 알고 계세요? 뭐 상당히 대부분 지지를 하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87%라고 있습니다. 나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장관님은 법무부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좀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몇 프로라고? 10몇 프로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11%. 11%. 근데 오늘만 조사한 거는 한 자릿대랍니다. 계속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니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버린 겁니다. 저도 웬만하면 씨라는 말을 안 붙이는데 정말 윤석열 씨가 됐습니다. 더 주십시오. 이런 현실을 좀 세 분께서 좀 인식하셔서, 세 분은 각 기관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까지 법률적인 일을 30년, 40년 가까이 해오신 분들인데 여기서 의원들이 말하는 질의를 하면 어떤 해석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하실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 분은 경륜이 있으시고 국민께 안심을 시켜드리고 또 30년 이상 법조에 종사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런 대안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복시청에서 기각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처장이 그걸 이해해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처장님께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렇게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켜야죠. 전쟁 안 날 것이다. 경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격 다시 예전처럼 돌릴 수 있다라고 하셔야죠. 지금 10대, 20대, 30대까지 지금 광장에 나와서 이 추운데 계속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성훈 의원님 말씀에 잠깐 짤막하게만 네,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이제 중복 청구에 따른 기각 문제는 최초에 이제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했던 것처럼 아마 이제 처음 신청했던 것만 발부되고 나머지는 중복이라는 이유로 기각이 된 그런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2중 3중으로 발부하지 못한 그런 이제 배후에 좀 고민이 있다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엄중하면 저희들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법무장관,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쪽에 좀 어두워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란 노래입니다. 12월 3일 그 공포에 서울의 밤을 규탄하는 20, 30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잠깐 보신 겁니다. 잠깐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사랑의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언제까지라도 함께 가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라는 가사입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것을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의 미래를 개척해야 될 어른들이 헌법도 어기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사람의 생명을 도륙하려고 했던 그 분노, 살떨리는 노여움까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희망으로 지금 승화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헌법 제77조 1항에 나와듯이 전시 상황입니까? 사변 상황입니까? 준전시 상황입니까? 계엄을 왜 선포해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안 된다. 이러면 수많은 생명이 위험하다. 라고 말렸어야지. 한마디 못하고 여기 와서 이런저런 변명하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공수처장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저희 국회의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학생운동 시절 안기부에 끌려가지고 4시간 동안 수건으로 눈 가린 채 죽도록 맞았어요. 이번에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저 정청래 다 끌려가가지고 고문폭행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 나온 여야 의원들 모두 다 끌려갔을 거예요. 그만큼 위험천만한 짓을 해놓고 지금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니? 영장을 중복 신청해서 영장 발부를 못했느니?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일 위험한 것이 윤석열이에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즉시 출국 금지, 계좌 동결, 즉각 체포, 구속, 감옥으로 보내야 돼요. 5살짜리 꼬마가 권총 든 격이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언제라도 국지전을 다시 일으켜서 제2의 비상계엄을 또 할지 몰라요.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국군 통수권자는 아직도 내란 수괴 윤석열 씨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내란 수괴 피의자입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희망을 꺾지 마세요. 어른들이 잘못했으면 지금이라도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을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하고 응징해야죠. 그래야 저 응원봉을 들고 저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볼 면목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란 수괴를 당장 체포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불안은, 코리아 리스크는 제거되지 않아요.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 경찰, 어디가 수사한다, 어디가 주도권을 진다, 어디가 내 밥그릇 챙기겠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드리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중요한 일이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미래를 꺾지 마세요. 그 알량한 밥그릇 싸움 하지 마시고 당장 윤석열 출국금지, 체포, 구속, 감옥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장면 보고 있으면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시에 의총도 있고요. 타의법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좀 바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국 금지 확인했습니까? 예. 출국본부장 와 있습니다. 마이크 들어 잠깐 나오세요.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입니다. 네. 출국 금지 됐습니까? 누구 말씀? 대통령.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예.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 금지 요청이 온 적이 있는지. 예, 있습니다. 내일
예? 예. 노청 내역 뭐 제목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자,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공수처장께서 예. 내란 수계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수사 지휘했다고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했고 기사도 다 났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출국 금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씀입니까? 네. 예, 출국 금지 했습니다. 출국 금지 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한 5분 10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분 10분 전에 내란 수계 피의자 윤석열 씨는 출국 금지 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은 예. 법무부에서는 심사하지 않고 그대로 해주는 거죠? 굉장히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저희가 간단히 하고 뭐 예를 들면 가령 이미 출국해 있는 경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런 뭐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에 오류만 없으면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와서 법사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5분 전에 합니까? 그게 아니고 공수처에서 조금 전에 저희들한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방첩사령관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장님은 내란 수계 피해자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 수사 지휘를 언제 했습니까? 이게 오기 전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는 했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 수사 지휘 안 했습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요? 아니, 윤석열 부부잖아요. 혹시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 안 했냐고요? 하셔야 돼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연루되어 있어요. 네. 기존의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 말고라도 기존의 사건. 이 사건 연관지에 보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돼 있으면 그분이니까 다른 사건이 있잖아요. 네네. 다른 사건 가지고 계시잖아요. 당장 출국 금지 신청하세요. 자, 공수처장님. 네. 공수처에서 윤석열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수사지 하니까 바로 출국금지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수사지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빨리 하세요. 출국 금지. 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5항 및 제79조 2, 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 축에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비용 축에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하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항부터 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5항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 법은 소위 김호중 방지법, 술타기법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9항 국가배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 법은 순직 군경 가족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마치고 이제 이석할 순서인데 혹시 우리 세 분 못다한 얘기 있으면 짧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공소장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금은 그냥 가야 될 시간이네요. 공수처장님한테 요구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출국 금지 시켰고 김건희 출국 금지 시키시고요. 지금 명태균 사건도 연루되어 있고 최혜병 사건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은 핸드폰 내역, 통화 내역이 아주 중요한데요. 윤석열, 김건희 핸드폰 압수수색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라 하니까 아까 또 법원 행정처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지금 김용현 피의자의 신변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긴급 체포를 사실 이제 저희들이 체포 영장을 발부 신청했는데 중복 수사로 인해 가지고 기각된 상태에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지금 검찰의 그 지금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러 시민사회도 그렇고 우리 법사위에서도 적법성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전 영장을 청구하는 등으로 해서 위법성이 본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등등 그런 어떤 적법 절차, 그다음에 이 어떤 진실 추구를 위해서 공수처는 어떤 가용 인력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동훈 처장님은 이석하시고 박성재 장관님, 천대엽 처장님은 잠시 이석하셨다가 이후 고유법안 상정 시 다시 출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타 상위 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의사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3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